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 통합을 결의한 가운데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린 세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가 오는 18일 공개됩니다. 실시간 통역 통화를 비롯해 메모 요약 등의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 4일 만에 1조 원 넘게 몰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승인 결과에 따라 환승 인구가 더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이 통합을 결정한 가운데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배제된 장남이 합병에 반발하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이 통합에 나섭니다. 대주주 지분 맞교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투입해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7%를 인수합니다. 어머니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연 한미약품 사장 등이 OCI홀딩스의 지분 약 10.4%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임종윤 사장은 이번 통합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정보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호 지분을 모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 구성 변경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남인 임종윤 사장 등판 속 모녀와 장차남의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녀의 지분율은 21.88%, 두 형제의 지분율은 20.47%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2.15%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합병 배경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과 후계자 낙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별세하며 5천억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합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임주연 사장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경영권 분쟁에 오늘 12.7% 급등한 4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가 오는 18일 공개됩니다. 실시간 통역 통화를 비롯해 메모 요약 등의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유명 캐릭터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상징적인 간판에 원형을 그리자 간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 스피어에서 공개한 갤럭시 언팩 티징 영상.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공개될 갤럭시 S24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갤럭시 AI.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기술과 종합적인 모바일 AI 경험을 뜻합니다. 눈에 띄는 기능은 실시간 통역 통화입니다. 갤럭시 AI가 탑재된 폰을 이용해 통화를 하면 상대방이 갤럭시 AI 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외부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AI가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 전달해줍니다. 카메라에도 AI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AI가 탑재된 줌이 온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게시했는데 손을 이용해 일부 물체만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연장이나 야간 등 어두운 환경에서도 줌을 통해 밝은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는 나이토그래피 줌 기능도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색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티징 영상을 만들 때 출시 제품의 동그라미와 관련된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S펜을 활용한 구글의 새로운 검색 기능인 서클 투 서치가 탑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갤럭시 S24는 언팩 행사 이틀 후인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이달 31일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 4일 만에 신청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최대 7일간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 주부터 승인 결과에 따라 환승 인구가 더 몰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시작한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 4일 동안 총 5,657명이 갈아타기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1조 307억 원 규모입니다. 신청자 가운데 대출 심사가 완료돼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83명, 대출 규모는 162억 원입니다. 또 기존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 모든 절차를 끝낸 차주는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차주 16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집계했는데 평균 금리 인하폭은 1.5%포인트, 차주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33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승에 성공한 기존 차주들의 대출 금리는 5.4%에서 6.2%, 무려 1%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만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머니무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짧게는 2일부터 최대 일주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대기 인원은 5,600여 명. 최소 0.5%포인트 금리 인하율만 제시하더라도 갈아타기 인구는 더 확대될 것이란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관건은 앞으로 몰릴 규모인데 인터넷 은행과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어 매월 갈아타기 신청자들은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해주기로 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기관들을 모아 신용사면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벌써 역차별 같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융권의 공동협약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 29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지난 11일 금융당국과 또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 회사들이 모두 모여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원 대상자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이번 달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올해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로 국한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 규모는 전국 29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들의 연체 이력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가 되지 않고 또 신용평가사 12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게 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이 신용 사면 2018년 이후 두 번째인데 정부가 이 신용 사면을 위해서 좀 기대하는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전 협의회에서 정부가 밝혔는데요. 금융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주연 금융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액 연체하고 특별히 부도덕하다든가 이제 이런 게 없다고 판정이 되면 이런 분들은 빨리 경제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전효석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또 코로나19로 한 차례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을 했는데 그 여파가 고금리 고물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연체라고 판단을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100만 원의 초과액이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되고요. 신용평가사에는 연체 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연체 기록이 있다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현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가 신용 사면 대상자들의 신용 점수 좀 상승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신용 점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게? 네, 금융당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약 250만 명의 신용 점수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정도가 오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한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이들의 금융활동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25만 명 정도는 은행권 신규 대출자의 신용점수 평균이죠. 863점을 웃도는 점수를 받아서 개선된 대출 조건을 또 접할 수 있고 15만 명 정도는 카드 신규 발급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 신용 사면 단행에 대해서 이 금융권도 좀 일부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좀 우려하는 부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는요, 신용 사면에 대해 이제 신용불량자 혹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의 일환이다라는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힘들어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의 포퓰리즘 정책 일환이라는 비판, 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나아가서 연체율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신용사면 단행을 통해서 우량차주와 부실차주의 구분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연체율 관리를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는 신용점수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도 분명 해당이 된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저신용차주들이 자금을 확보해서 제2금융권 은행의 재정 건전성 해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체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우려에 대해서 특히 당국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아 기자와 신용 사면 관련 상황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의 국내 증권사 중개 거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래 중인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거래 중인 증권사들이 판매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혼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우리 금융당국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은 당국의 지침에 따르기로 했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ETF 선물은 이미 거래 중이었던 겁니다. KB증권과 일부 증권사는 금융당국 발표 직후 관련 선물 거래를 중단하고 매도만 가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내린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어제 선물 거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아 중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KB증권은 다시 선물 거래를 재개했지만 업계의 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선물 거래를 완전히 허용한다는 건지 원래 하고 있었던 건데 아직 안 막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연계 파생 상품 계약을 보유하는 상품으로 비트코인 보유를 기반으로 하는 현물 ETF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선물 ETF는 2021년 미국 출시 이후 2년 만에 1조 8,790억 원 규모로 커졌으며 국내에서도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고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지만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럭셔리 대형 세단 G8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이 반영된 기존 모델에 더욱 정교해진 외관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 사양이 더해졌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두 줄 디자인이 전면 그릴에 이중 메쉬 구조로 구현돼 있습니다. 마치 한옥의 창호를 보는 듯 전통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인 제네시스 G80 부분 변경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역동적인 우아함에 화려한 디테일을 더한 외관, 다양한 편의 사양이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전면부 두 줄 헤드램프에는 기존 G90와 GV80 부분 변경 모델에만 적용됐던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네모난 렌즈들이 촘촘히 모여 야간에도 더욱 선명한 시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측면부에선 길게 포물선을 그리는 파라볼릭 라인 등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디자인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도는 듯한 모양의 5 더블 스포크 20인치 휠도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후면부는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의 디자인에서 착안한 V 형상의 크롬 트림과 히든 머플러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면서도 내연기관 디자인에 대한 향수를 보존했습니다. 이 모델은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 사용자는 가로로 넓은 디스플레이를 2분할 또는 3분할에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 사양과 안전 사양을 탑재해 럭셔리 대형 세단으로서의 가치를 높인 점도 눈에 띕니다. 음성 명령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어와 무드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시스템 설정, 검색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행, 주차 중 안전을 위해 고화질 녹화와 음성 녹음이 되고 녹화 시간이 길어진 빌트인 캠이 장착됐고 전측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를 새롭게 적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지난 13일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저녁 8시 30분 바레인과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제 스포츠 대회 기간은 식품 유통업계의 대목인 만큼 업계는 집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직관적을 잡기 위한 각종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바레인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입니다. 이를 앞두고 편의점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집관족을 겨냥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컵 그 축구 시합은 전 국민의 관심사하고 특히 거기에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이벤트를 벌이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U 관계자에 따르면 CU는 지난해 아시아 스포츠 행사 주요 경기 당일 경기 시작 전 3시간 동안 매출이 전월 대비 평균 22%, 경기 시작 1시간 전에는 최대 45%까지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유통업계가 관련 마케팅 펼치기에 총력을 다하는 건 이처럼 스포츠 중계방송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겨냥해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배달이나 포장 주문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선보입니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3만 원 이상 배달이나 포장 주문하는 고객에게 최대 5천 원 할인하고 도미노 피자는 예선 경기가 열리는 당일 일부 피자에 한해 배달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포장 시 40%까지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 편의점 업계도 한국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오늘부터 다양한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먼저 CU와 세븐일레븐은 경기 당일 치킨 메뉴를 할인 판매하고 이달 말까지 맥주를 특가 판매합니다. GS25는 우리 동네 GS 앱을 통해 배달 또는 포장 주문 시 치킨과 맥주 4캔을 10,000원대 행사가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마트24 역시 경기 당일에 500ml 캔맥주 4캔을 9,000원대에 할인 판매하고 안주 24종을 1+1 증정하는 행사를 엽니다. 특히나 이번 대회의 한국 예선 경기는 모두 퇴근 시간대에 편성돼 집간족의 먹거리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유통업계는 아시안컵 특수기대에 더욱 들뜬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 개최를 선포했습니다. 드론 축구 종주도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건데요. 내년에 세계 최초로 열리는 이 대회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민홍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 전주시가 이곳에서 드론 축구 월드컵 개최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선포식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각국 드론 축구 대표와 선수가 참여해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드론 축구 월드컵 공인구와 초대 챔피언에게 주어질 우승 트로피도 공개됐습니다. 현장에선 아메리카 대륙 프리 드론 축구 월드컵 경기가 열려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I don't know, it's like everything different. It's a new sport, but are drones, so it's like technology and sports, like the best combination. 드론 축구 월드컵은 2025년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열립니다. 32개 나라에서 2,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한층 고도화된 경기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드론 축구 전용 경기장도 건립 중입니다. 전주가 종주도시인 드론 축구가 2024 세스를 계기로 해서 세계화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 길을 우리 전주시가 함께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드론 축구공 5만 개를 수출하기로 한 전주시. 전주에서 시작한 드론 축구가 세계인이 즐기는 새로운 스포츠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종일 맑다가 저녁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공기질도 좋겠는데요. 다만 내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많이 올라서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 크게 쓰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영하 7도, 대전과 춘천 영하 9도로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인천 2도, 수원 4도, 세종 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4도, 낮 기온은 울진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5도, 제주 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8도, 부산 10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 최대 3m, 동해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 이번 주말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이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